엔터 플레이! 여러분, 오늘 영상은 말이죠. 바로 저희 미래의 엔터과 후배님들을 위해서 Q&A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대학백과 지식인 그리고 수만이에서 주요한 질문들만 뽑아서 답변을 준비했으니까 바로 질문들을 보러 가시죠.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입시 전형별로 어느 정도 성적이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네, 수시 1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고, 특성화고, 면접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고 경우에는 이제 평균 3등급 초반이면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고 특성화고는 1등급에서 2등급 초반 정도입니다. 면접 같은 경우는 4등급이 평균 전형이에요.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4등급이면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지만 면접을 또 잘 봐야겠죠? 그래서 좀 면접을 잘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에서 3등급 정도였는데 면접으로 합격한 케이스여서 자신의 성적과 상황에 맞춰서 지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 볼 때 자기소개서랑 포트폴리오 관련한 질문이 있나요? 사실 저는 1차, 2차 이렇게 두 번의 면접을 봤었는데요. 두 번 다 포트폴리오는 제작하지 않았고 자소서만 작성해서 갔어요. 1차에서는 자소서 질문이 2개에서 3개 정도 있었는데요. 2차 면접에서는 자소서 질문이 1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학생들에 따라 자기소개서에 질문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까지 해왔던 활동에 대한 내용에 관련된 질문, 직무 이해도에 대한 질문 등 여러 질문들이 나오니까요. 참고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제가 하려는 분야에 대한 질문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면접을 볼 때 면접관 분들의 분위기나 소요시간, 질문 종류, 꿀팁 같은 것도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1차 면접을 봤는데 앞에 엔터카 선배분들이 긴장을 풀어주셔서 부담없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꿀팁 경험담을 들려드리자면 저는 단정하게 교복을 입고 들어가자마자 자신있게 준비해온 1분 자기소개가 있다고 아이폰에 저를 비유하며 잠깐 해보자면 안녕하십니까,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 배송된 아이폰 같은 인재 지금 바로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라는 멘트로 강렬하게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면접은 기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도 1차, 2차가 달랐는데요. 1차 때는 편한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수를 하니까 정적도 많아지고 질문이 적어지면서 자소서 질문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2차 때는 저희가 준비를 좀 열심히 해가서 10분에서 15분 정도 면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원 동기나 자기소개 혹은 만들고 싶은 공연 등 이렇게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질문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아니면 없어도 합격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확실히 어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는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직무와 관련된 활동을 했는가,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필이 확실히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없이 합격한 이력이고요. 포트폴리오는 자신이 해왔던 이력을 어필하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자신이 해왔던 이력이 많이 없거나 어필할 수 있는 이력이 아니라면 굳이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싸이 콘서트 스태프나 드림 콘서트 스태프와 같이 이력이 되는 그런 콘서트를 했다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편의점 알바나 학교에서 했던 공연을 PPT로 만들어서 발표를 했다, 이런 거는 마이너스만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포트폴리오보다는 면접에 좀 더 열심히 집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꿀팁이 있을까요? 꿀팁이라기에는 일단 저는 특성화고 했는데 학교에서 도와주지 않고 오로지 모든 준비를 저 혼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자기소개서 반을 수강해서 좀 쉽게 작성했던 것 같아요. 꿀팁이라고 한다면 자기소개서의 소제목을 얼마나 확실하게 머릿속에 각인시킬 수 있느냐가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예시로 들어드리자면 저는 활동 경험의 소제목을 3분 컵라면 뮤지컬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작성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작성한 내용에 대한 완벽한 이해도, 내용 숙지도가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과 질문인데요. 학과의 분위기, 또 남녀 성비가 어떤지, 팀플, 발표, 실습을 많이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학과 분위기는 좀 치열하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다른 학우분들이 학업을 다 너무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게 많이 보여서 치열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무래도 비실기과이고 내신 성적도 다져진 친구들이 있기에 다들 열심히 하고 치열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남녀 성비는
21학번 같은 경우에는 7대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21학번이나 20학번 선배님들은 1명에서 3명 정도 뿐이라 2, 3학번은 어떻게 될지는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 팀플, 발표 같은 수업은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냥 수업마다 팀플, 발표 수업이 하나씩은 꼭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실습 같은 경우에는 게시판이나 아니면 동아리를 통해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학과 질문 좀 연장선으로 여쭤볼 텐데 엔터과에서 장학금 받기 어려운가요? 사실 장학금 같은 경우는 노력하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전형적이니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많이 어려운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얼마나 신경을 쏟고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또 여기서 안 물어볼 수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 재현님은 동공이 많이 흔들리시는데 지금 우리 재현님은 장학금을 네.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네, 앞으로 마음가짐을 더 굳게 먹고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 학우분들, 우리 미래의 엔터카 후배님들께서 우리 재현 선배님이 장학금을 받으시는지 지켜보실 수 있으시면 네, 꼭 입학하셔서 네, 지켜봐주세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엔터과는 주로 엔터관에서 수업을 하나요? 이것도 저희 과 이름이 엔터테인먼트 경영이기 때문에 엔터관에서 수업을 한다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을 할 텐데 저희가 실제로 듣는 곳은 거의 디자인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엔터관은 저희가 아니라 방송연예 계열 학생들이 엄청 사용하시는 그런 강의실입니다. 가끔가다 이제 스튜디오 촬영 수업이 있다면 대학 본부에서 수업을 듣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엔터테인먼트 경영과 학생들의 시선에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모아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모든 질문에 미처 답변을 드리지 못했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재학생들이 미처 답하지 못한 답변들을 저희가 또 모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엔터테인먼트 경영과 심희철 학과장 교수님의 답변 영상을 받아왔습니다. 아이고 진짜. 자, 그렇다면 학과장 교수님의 답변 영상을 보러 보실까요? 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 어려운 부탁을 또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도 우리 신입생들에게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흔쾌히 또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8년째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엔터테인먼트 경영과 전임 교수를 맡고 있는 심희철 교수입니다. 저희가 꼽은 질문들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교수님께서 만나봤던 좀 특이한 면접자들이 있을까요? 어떠한 어려운 질문을 해도 막힘없이 이렇게 쭉 대답하는 그런 친구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이에요. 한 3년 전인가 A&R 전공하는 친구였는데 대답을 막힘없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별력을 위해서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까? 이건 못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되게 어려운 질문을 계속했는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학생은 합격했는지? 당연히 합격했을 거예요. 했을 거예요. 노코멘트. 그러면 면접에서 주로 학생이 어떤 모습을 보고 평가하시는지? 아마 신입생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자기소개서 있죠. 네.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 지망하는 학생들의 전공이 굉장히 다양해요. A&R도 있고 신인개발도 있고 공연. 그렇죠. 공연도 있고 콘서트 있고 맞죠. 또 팬 마케팅도 있고 다양한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정형화된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범 답안에 끼워 맞추려는 것보다 자기 진정성을 가지고 자기의 출발점, 작은 출발점 있잖아요. 작은 경험들부터 네. 어떤 노력을 해서 우리 과를 왜 지원했고 그걸 함에 있어서 어떤 노력을 해왔던 그런 얘기들 이런 것들을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의 질문이 이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해서 질문을 해요. 근데 내용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가끔씩 너무 어려운 말들 2차적인, 3차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추가적인 대답을 못하고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 진실되게 내 경험을 토대로 정말 진실되게 쓰는 게 중요하고 본인이 경험한 것들을 잘 생각해서 녹여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2차적인, 3차적인 질문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좀 대응을 미리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자기소개서의 포인트는 진실성과 약간 내용에 대한 숙지가 엄청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네. 매년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정말 해마다 올해는 어떤 친구들이 들어올까 정말 궁금해요. 요즘은 뭐 엔터 관련된 이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하고 이렇게 입학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게 해마다 좋아지고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교수님에게 좀 배우려고 오는 좀 착실한 학생이었다면 요즘은 한번 같이 얘기 좀 나눠볼까요, 교수님? 그리고 주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좀 주도적인 학생들이 들어왔을까, 또 어떤 경험들이 있는 학생들이 있을까, 이런 점에서 기대가 많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학과 특성상 좀 다채롭고 신선한 학생들이 많은가 봐요. 그럼요. 어떤 기초 지식들이 학과 교육에 좀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식과 경험과 태도 또는 소양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래서 짧게 보면 지식이 좀 중요합니다. 책을 좀 읽고 온다든지 좀 뭐 어떤 관련 어떤 내용들을 좀 파악하고 오면 빨리 적응할 수 있겠죠.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데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나름대로 10대 때 감성이 풍부할 때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된다면 뭔가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작지만 자기만의 경험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경험이 말동굴이 핵이 되잖아요. 그 작은 핵이지만 그걸 굴려나갈 수 있는, 키워나갈 수 있는,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작은 말동굴 핵과 같은 그런 경험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쪽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 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인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기획자도 정말 인성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태도, 소양, 열정,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들,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까지 좀 갖춰서 이렇게 좀 들어오시면 좋지 않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네요. 네. 졸업 후 학생들이 보통 어느 곳으로 취업하나요? 정원이 이제 40명, 50명 정도 되잖아요. 한 50명 정도 되는데 엔터 분야로 보통 한 60-70%는 이 분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기획사에 이렇게 뭐 업무 협의차 이렇게 가다 보면 뜻하지 않는 선배들 이직해서 와서 인사 곧잘 합니다. 거의 만나요, 요즘에는. 너무 뿌듯하시겠어요. 네. 또 우리 과에서 이제 취업하는 쪽이 공연 예술 쪽, 예술 공연, 대학로라든지 문화예술 기관 이런 쪽도 또 굉장히 또 우리 과만의 특색이잖아요. 우리가 엔터와 예술 경영 같이 또 있는 굉장히 또 유니크한 학과이기 때문에 그 분야도 굉장히 취업한 선배들도 있고 열심히 활동한 친구도 있고요. 요즘에 또 영상 기획 분야도 우리 과에서 런칭을 해서 우리는 항상 변화하는 데를 적응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엔터는 다양한 분야에 좀 취업처가 열려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질문이 벌써 다 끝났는데요. 소중한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입시생들께 응원의 메시지 한번 남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뭐든지 좋으니까 좀 많이 노력하고 책도 좀 읽고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좀 면접에 임하고 도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도전해서 꼭 학과에 입학해서 수업 시간에 반가운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반가웠어요. 네, 교수님 영상을 끝으로 저희 Q&A 영상도 끝이 났는데요. 여러분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셔서 엔터과 관련 SNS 자료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더 궁금한 게 있다 하면 이 영상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마지막 엔딩 멘트를 치고 영상을 끝내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 저희 엔딩 멘트 뭔지 아시죠? 모르시군요. 네, 엔딩 멘트 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엔터 플레이! 안녕! 레디
액션! 1차 수시 모집 기간은 2022년 9월 13일부터 10월 6일까지, 2차 모집 기간은 11월 7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네, 입시 준비하는 모든 분들 부담감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너무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우리 영상 많이 참고해서 꼭 면접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면접 다 pu시고 우리 학교 들어오시면 제가 맛있는 밥 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